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관절 수술과 척추 수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척추 파트는 어쨌건 관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게 과연 선후관계가 뭐가 더 중요한지, 무릎이 중요한지 척추가 중요한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최근에 게시가 되었고요. 요추 척추증 증상이 공존하는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양측 무릎 관절염 환자에 대한 연구, 인도 뭄바이에서 연구된 논문입니다. 무릎 골 관절염, 그러니까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관절염이 있는 거죠. 관절염과 퇴행성 요추는 노년층에게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이고, 요추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휴식 또는 활동할 때 요통 및 다리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반면 진행성 무릎 골관절염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는 기계적인 요통 또는 하지 방사통 같은 공존 요추 척추증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공존한 요추 증상의 연관성은 인공관절을 받는 진행성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과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인공관절 후에 공존 요추 증상의 지속성도 기술적으로 잘 실행하는 인공관절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저자들은 인공관절 시행 환자의 51%는 하나 내지 둘 정도의 요추 증상이 있고, 인공관절 이전에 심한 신경근 통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 2년째 무릎에 불량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연구의 목적은 요추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인공관절 받았을 때 과연 이 인공관절 자체가 요추 증상을 개선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12월까지 200명 대상으로 했고요. 물론 관절 쪽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이제 협진을 본 거기 때문에 주로 무릎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요척추 엑스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척추 전문의가 MR을 스캔했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중중도 병변 이상이 거의 90% 정도까지 되고, 활동그룹 방사통증 7.1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요추 협착증이 한 54%, 전이증이 6% 정도 됐습니다. 인공관절 이전에 심한 방사통부인 30명 중에 18명은 개선됐고 12명은 비슷한 상태였죠. 40% 정도. 그래서 개선을 보인 환자 18명 같은 경우는 경증, 중증도 요추 변성이 있었고, 개선이 되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심한 방사통과 요추 변성 요통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또 추가적으로 요추 경피적 시술을, 신경성형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 얻었고, 인공관절 2년 이후에도 계속된 환자 같은 경우는 허리 수술을 또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게 다리랑 척추 증상이 보이는 환자 비율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선택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 관절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무릎이 제일 불편해서 왔는데, 이 중 90%는 괜찮았고, 그 중에 10% 환자 같은 경우 개선이 안 됐는데, 그게 척추 질환이 좀 더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일단 무릎이 아파서 온 환자, 척추 환자가 같이 모두 한 건 아니고, 이 퇴행성 질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겸해진 환자들을, 척추 환자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에 더 심각한 병대 생리를 가진 환자들이 이래서 이 연구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보통 잘 못 걷거나 엉치 아파서 온 환자들이 무릎 진료를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성 우세, 세 번째는 이 인공관절 이후에 보행 패턴 개선이 요추 증상 개선으로 보일 수 있고, 약물도 쓰기 때문에 프레가발린이나 코스트 이니비터를, 그걸로 인해서 좋아진 거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찌되었건 이게 인공관절 시행받은 환자 수로 증가하고, 이 중에 요추 문제 가진 환자들이 꽤 있는데 한 60% 정도는 퇴행성 병변이 있습니다, 허리에. 그래서 활동 시 심한 방사통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 인공관절하게 되면 축이 좀 정렬되게 되면 좋아지는데,
그래도 심한 퇴행이 있거나 방사통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 척추를 먼저 좀 의뢰해서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인공관절 이전에 활동 시 심각한 그 신경병증 환자들은 수술 후에 2년 동안 계속 무릎 퀄리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 경과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척추 진료를 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가 먼저냐 무릎이 먼저냐 결정 기준은 사진과 증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증에 척추협착증, 척추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치환술만으로도 허리와 관련 없이 다리에서 좋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심한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은 인공관절 시행한다면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먼저 정리하고 감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아픈 통증의 포인트를 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척추 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